세무 영역에 경정 청구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네. 그렇죠? 더 낸 세금이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경정 청구입니다. 국세청에서도 더 내신 거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아, 5년이요? 예, 자영업자분들이 세무조사 걱정을 하세요. 근데 세무조사는 법이 달라요. 거기에는 경정청구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도 찾아가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국세청에서 찾아가라고 홍보해놓고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 나온다? 그런 일은 없죠. 초기 비용이 안 드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의외로 많이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한 3개월 됐는데 찾아드린 것만 한 30억 가까이 돼요.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거래 너무 빠르신데요? 어디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 사무실 일 좀 보러 가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바른 리텍스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석입니다. 아, 세무사신가요? 아, 세무사 아니죠. 아, 그러면 세무 영역에 경정 청구라는 게 있어요. 경정청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세요? 풀이해 주신다면은 예,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혹시나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놓친 게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경정 청구입니다. 법에도 있어요. 국세 기본법에. 근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모르시죠. 보통 사업자들은 기장료를 내면서 당연하죠.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 더 예. 내는 세금이 있다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거를 세무사님들이 기장 업무를 잘 해주시지만 예. 워낙 바뀌니까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이니까. 그걸 놓침으로 해서 대표님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국정감사 자료 보면 국세청에 30조가 넘는데 그래서 그거를 국세청에서 찾아가라. 왜냐하면 더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더 낸 거를 뭐 국가 재정으로 쓸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사업자분들이 더 내신 거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아, 5년이요? 예, 만약에 올 연말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18년도 거는 또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그때 거예요. 알아도? 귀속이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꼭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분야가 있었네요. 있죠. 요즘 통계청 자료에 보면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찾아가신 분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80%의 사업자분들은 이거를 안 해봤고 또 과거에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된 거죠. 그리고 혹여나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알아봤다가 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 아니야? 자영업자분들이 세무조사 걱정을 하세요. 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의해서 더 낸 세금이 있으면 찾아가시라. 근데 세무조사는 법이 달라요. 거기에는 경정청구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도 찾아가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찾아가라고 홍보해놓고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 나온다? 국세청이 엘리트 집단인데 유인을 던져놓고 세무조사 나오고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실제 사례로 어떤 원장님이 환급이 나왔어요. 좀 걱정이 되신 거죠. 현직 세무서에 있는 후배분들을 동문회를 통해서 만났대요. 네. 그분들이 이거 경정청구하고 세무조사는 상관이 없다. 걱정 말고 하셔라. 그래서 이제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잠깐 들어가서 말씀해 일단 너무 궁금한 내용들이니까 호기심이 딱 가네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자 중에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예. 있잖아요. 모두 다 해. 다만 4대 보험 가입자가 한 명 이상. 한 명만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면 뭐 치킨집, 카페, 식당 이런 데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직원들이 있으니까. 예, 예, 직원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사례로 좀 뭐 좋은 사례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경정 청구를 해보면 60-70% 정도는 다 환급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미 공제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놓친 사업자분들이 많은 거죠.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요즘 광고를 하거든요. 예. 거기가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2,3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모르면 못 받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걸 보면 대기업들은 많이 찾아갑니다.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은 몰라서도 못 찾고 또 하나는 이제 세무조사가 두려워서 예. 이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이익은 그런 의구심이 전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데는 네. 초기 비용이 없어요. 그 의뢰할 때는 사장님들이 비용이 안 된다고요? 예, 비용이 안 들죠. 다만 이제 환급액이 발생을 하면 그럼 이제 환급액의 몇 프로 아. 저희 이제 그때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안 드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의외로 많이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한 3개월 됐는데 찾아드린 것만 한 30억 가까이 돼요. 3개월 만에 30억을 네, 찾아드렸어요? 30억 가까이 돼요. 본세랑 이월세 다 해서.
그럼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습니다. 아, 많아요? 이런 업체가 많습니다. 아까 다른 업체는 2천만 원을 찾아주셨고 예, 예. 사장님께서는 2,300에 플러스 1억 1억 1,000까지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이게 있는 건가요? 회사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저희 회사에는 경정 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환급액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나는 뭘 제공해주면 되는 거야? 정보를 뭘 드리면 되는 거야? 이러실 것 같거든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이 서류를 주셨어요. 예. 사실 세무사님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기장을 하셨는데 혹시나 환급이 그치, 조금이라도 나오면 좀 불편하실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간편하게 인증을 통해서 아니면 원격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습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회계사님이 검토해서 환급액이 얼마 나옵니다 라고 이제 보고서를 드리는 거죠. 혹시 그러면 경정 청구 받은 후에 뱉어내야 되는 돈이 좀 있나요? 추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희 회사는 보고서에 보면 사후 관리 괄호 열고 추징 없음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줬다 뺐으면 기분 나빠. 그것만큼 기분 그래서 기분 너무 저희 나쁘죠. 회사는 사후관리 추징 없음.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환급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당장 내일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추징 나올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회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다른 회사보다 대표님이 계신 회사가 더 좋은 이유가 프로그램이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좋다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23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저희는 좀 감면 항목들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일부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2가지 항목 또는 3가지 항목만 프로그램을 돌려서 환급액을 찾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면 예. 다른 데보다 같거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장님들께서 의뢰를 하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 기간이 궁금해요. 그 보고서 나오기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네요. 예. 일부 보면 뭐 3분 만에 나오네 뭐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검토하는 항목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도서관이 검토해서 6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구멍가게에서 자그맣게 하는데 내가 의뢰해봤자 뭘 돌려받겠어. 제가 이제 심지어는 어떤 식당인데 다른 데 해봤대요. 인터넷으로. 근데 안 나왔대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했더니 저희 회사에서 400 얼마인가 나왔어요. 그분한테는 몇백만 원이라는 그죠. 돈이 없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후에 기속이 될 수 있었는데 다만 얼마라도 찾으신 거죠. 어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덜 낸 세금이 있다라면 당연히 더 걷어들여야 되죠. 이거는 더 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는 겁니다. 더 냈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되게 작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혹시 안 나오더라도 전혀 귀찮지 않으신 거죠? 일은 하시는데 금액이 안 나오면은 돈은 이제 못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죠. 아, 괜찮으세요? 저희도 아쉽죠. 저희 회사에서 수수료를 못 받아서 아쉬운 게 아니라 어렵게 결정을 해서 네. 이걸 한번 청구를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안 나오니까 이제 저희도 좀 아쉽죠. 제가 들어보니까 안 할 이유가 진짜 1도 없죠. 없네요. 돈이 예.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니까. 예.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뭐냐면 간편 인증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혹시나 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예. 그런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회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장님들이 의뢰를 해서 돌려받은 거에서 퍼센트지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돌려받는 금액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 환급액. 예, 환급액에. 환급액에. 그거는 그럼 사장님 받았을 때 받으면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마음이 변해갖고 나 30%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아, 있어요? 합니다, 전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환급액이 1,000만 원이 나오면 계약을 할 때 70%는 사장님 통장, 30%는 저희 회사 통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탈이 안 나게. 예, 탈이 안 나게. 근데 있긴 그렇게- 있었군요. 예를 들어 환급액이 1억입니다. 근데 3천만 원을 수수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다시 보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게 그러면 괜히 그 사장님한테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몇십만 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있겠죠. 크게는 몇 억. 실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데 중에 직원이 4명인데 한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제 뭐 그만두면 또 대표 입장에서는 뽑아야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안타깝게도 놓치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직원이 많고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나올 확률은 있죠. 하지만 직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직원이 적지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자료를 넣어봐야 합니다. 검토를 해봐야 그럼 애석하게도 혼자 하시는 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안타깝죠.
거죠. 4대 보험 가입자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모든 사업자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또 궁금한 게 폐업한 사장님들은 가능한가요? 직전 5년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폐업을 했어요. 그분한테는 4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폐업을 했어요. 네. 3년이란 직전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실제 폐업한데도 나오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전 5년을 받은 직전 거잖아요. 5년. 직전 5년을 예. 다음 해에 의뢰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직전 5년도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2년도예요. 예. 그러면 아직 23년도 거는 저희가 검토를 예. 못 한 겁니다. 23년도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내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내년에 세금 내고 세금 냈던 거에서 혹시나 또 더 낸 게 있는지 아, 1년치.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 일을 하시면서 되게 보람차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좀 뿌듯하고 보람차셨는지. 그 대표님들이 사실 어려우신데 예. 생각지도 못한 돈을 찾아드렸을 때 남한테 빌린 것도 아니고 모르고 더 냈던 세금을 찾아서 본인 사업하시는데 쓰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보람도 느끼고 아니, 권리를 찾아주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납세자의 권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납세자의 의무만 생각을 하세요. 사업하셔서 돈 버시면 세금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납세자의 의무. 의무. 경정청구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쏙쏙 박히게 하려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을지 좀. 고객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책도 보고 이제 공부를 했던 계속 거죠. 미친 듯이 공부하시고 들어오신 뭐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한 건 아니에요. 네, 1타 강사를 뵙고 가는 느낌입니다. 아유 별 말씀.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긁어부스름이다. 이거를 괜히 하면 세무조사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세무조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직 세무서장입니다. 또 세무서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실 게 아니다. 이거는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이 자영업자 예, 예.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고 예, 많이 예. 보고 하는 채널인데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시겠습니까만은 요즘같이 어려운 때 경정청구를 통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환급이 발생을 한다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꼭 경정청구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입니다를 보고 문의를 하면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아이 그렇죠. 사장님이다 보고 문의를 드리면요. 예. 예. 네. 차기 국세청장 노리시는 거 아니시죠? 아이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